Keltner channels. Strategy I'm going to build is the probably obvious buy when we close below this lower band and sell when we close above this upper band, but also going to build a second continuation strategy where we buy when we close above the upper band and we don't sell until we close back below this middle band. 켈트너 채널의 매매 전략을 설명하는 이 남자는 미국 출신의 트레이더 트레이입니다. 그는 원래 볼린저 밴드 위주로 매매를 진행했지만 시세 분출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진입 타점을 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후 추세 매매에 유리한 켈트너 채널을 사용하며 수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채널 폭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심선을 EMA가 아닌 추세 반영 예측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상단 채널에는 상승에 유리한 개수를, 하락 채널에는 하락에 유리한 개수를 각각 ATR에 곱해 실시간으로 현재 추세 방향에 적합한 채널을 그리며 오신호와 시간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지표는 브레이크아웃 채널로 한국어로는 돌파 채널입니다. 트레이가 운영하는 DTS 사이트에서 공개됐으며 지표를 활용한 많은 트레이더들의 수익 사례가 알려지며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트레이가 직접 만든 돌파 채널을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돌파 채널은 기존 켈트너 채널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우선 켈트너 채널이 어떤 지표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켈트너 채널은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 체스터 켈트너가 만든 지표로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켈트너 채널은 1960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How to Make Money in Commodities, 한국어로는 상품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지표를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상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기술적 분석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켈트너 채널은 KC 채널이나 KC 지표라고 부릅니다. 켈트너 채널은 돈치안 채널을 참고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켈트너 채널이 만들어지고 20년 뒤에 볼린저 밴드 지표가 나왔습니다. 켈트너 채널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을 깊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계산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켈트너 채널은 EMA와 ATR을 사용해 계산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EMA는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최근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계산하는 평균값입니다. 가격의 방향성과 추세를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ATR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진폭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EMA와 ATR을 이용해 켈트너 채널이 계산됩니다. 중심선은 EMA를 그대로 사용하고 상단선은 중심선의 ATR을 곱한 값을 더해서 만들고 하단선은 중심선의 ATR을 곱한 값을 빼서 만듭니다. 보통 이를 기본값으로 사용하지만 용도에 따라 다른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켈트너 채널은 3개의 선으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가운데는 중심선, 위쪽은 상단선, 아래쪽은 하단선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계산 방식과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켈트너 채널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평균 진폭 대비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단순 이동평균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통계적으로 어느 범위 안에 머무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지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켈트너 채널, 오른쪽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켈트너 채널은 시세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폭을 유지하며 그려지는 반면 볼린저 밴드는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에서 밴드가 벌어지면서 범위가 함께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켈트너 채널은 가격이 중심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켈트너 채널을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셔서 켈트너 채널을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추가한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모스 탭에 들어가서 중심선을 주황색으로 변경하고 배경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중심선, 위쪽이 상단 채널, 아래쪽이 하단 채널입니다. 켈트너 채널을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켈트너 채널의 상단과 하단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는 횡보 구간에서 유리한 매매입니다. 중심선에 가까울 때는 매매를 피하고 상단이나 하단처럼 중심선에서 벗어난 구간에서 진입한 뒤 채널의 종가 이탈을 손절로 설정하고 역추세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채널 하단을 과매도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으로 하단에서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널 상단을 과매수 구간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으로 상단에서 저항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의 중심선을 돌파한 뒤 눌림목이나 되돌림 반등 구간에서 리테스트로 진입하는 매매법입니다. 리테스트란 지지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한 뒤 다시 닿았을 때 지지와 저항이 반대로 작용하며 진입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널 상단이나 하단에서 반응이 나온 뒤 중심선 쪽으로 눌림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나 저항이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중심선 종가 이탈을 손절로 설정해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가격대인 중심선에서 진입하는 전략으로 쌍바닥, 더블탑, 라운드형 같은 추세 지속형 패턴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승형 패턴인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며 상승이 나오고 채널 상단에서 눌림이 나온 뒤 중심선을 지지받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형 패턴인 더블탑 패턴이 형성되고 하락이 나오고 채널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뒤 중심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켈트너 채널은 가격이 중심선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채널 상단이나 하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을 횡보 구간에서 벗어나 추세가 시작되는 신호로 해석해 진입하는 매매법입니다. 돌파 이후로 채널 쪽으로 눌림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중심선 종가 이탈을 손절로 설정하고 추세 방향으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채널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채널 쪽으로 눌림이 나온 뒤 중심선을 지지받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하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채널 쪽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중심선을 저항받으며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켈트너 채널의 채널 폭은 ATR인 평균 진폭을 기반으로 계산되기에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채널 폭의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이나 하단을 기준으로 역추세 진입을 시도할 경우 볼린저 밴드처럼 범위를 보여주는 밴드형 지표에 비해 이탈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채널을 돌파한 뒤 지지나 저항을 받고 추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추세 방향으로 돌파로 진입할 때도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켈트너 채널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가 돌파 채널입니다. 기존 켈트너 채널은 EMA인 지수 이동평균선을 중심선으로 사용하지만 돌파 채널은 최근 가격 흐름과 이후의 추세 방향을 더 정밀하게 계산하는 FPEMA인 추세 반영 예측 이동평균선을 중심선으로 사용합니다. 상단과 하단 밴드는 상승 반응에 유리한 개수와 하락 반응에 유리한 개수를 ATR에 각각 곱해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상승과 하락 추세를 반영하는 두 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이 중 현재 추세에 적합한 채널을 실시간으로 선택해 반영합니다. 이 방식은 채널 이탈이 자주 발생하는 오신호와 가격 변화에 늦게 채널이 반영하는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으로 현재 흐름에 가장 잘 맞는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선 돌파 채널을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 켈트너 채널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계산 방식과 색상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심선은 추세 반영 예측 이동평균선으로 현재 추세에 따라 색상이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보라색으로, 하락 추세에서는 빨간색으로 색상이 표시됩니다.
추세 전환 시점에는 서클 형태의 표시가 함께 나타나 추세 전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은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 중 현재 추세에 적합한 채널을 실시간으로 선택해 반영해 줍니다. 채널 상단은 과매수 구간으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영역, 하단 채널은 과매도 구간으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볼린저 밴드, 켈트너 채널, 돌파 채널을 구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기존 지표인 켈트너 채널과 디벨롭된 돌파 채널을 비교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볼린저 밴드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짧게 수축한 뒤 시세 분출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밴드 상단을 명확히 돌파하지 않아 진입 타점을 잡기가 어렵고 밴드 상단을 저항으로 해석해 숏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켈트너 채널은 채널 상단을 명확히 돌파하지 않아 진입 타점을 잡기가 어렵고 상단 채널을 저항으로 해석해 숏 포지션에 진입할 경우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채널 중심으로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하더라도 중심선을 종가로 이탈해 진입하더라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돌파 채널은 상승 전환 신호가 나오고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채널 상단을 명확히 돌파하고 상단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상승 초입과 눌림목 모두에서 진입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짧게 수축한 뒤 시세가 분출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밴드 하단을 명확히 이탈하지 않아 진입 타점을 잡기 어렵고 밴드 하단을 지지로 해석해 롱 포지션을 진입하면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켈트너 채널은 채널 하단을 명확히 이탈하지 않아 진입 타점으로 잡기 어렵고 채널 하단을 지지로 해석해 롱 포지션에 진입할 경우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채널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리테스트로 진입하더라도 중심선을 종가로 이탈해 진입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돌파 채널은 중심선에서 하락 신호가 나오고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채널 하단을 명확히 이탈하고 하단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락 초입과 되돌림 반등 모두에서 진입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심선의 추세 전환 신호에 맞춰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심선에서 보라색 원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신호로 보고 롱 진입, 빨간색 원이 나오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 신호로 보고 숏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호에 맞춰 진입하실 때는 신호가 캔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는 알람 설정이 가능하니 미리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에서의 중심선도 빨간색으로 하락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캔들과의 거리가 가까워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캔들과의 거리가 가까워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며 횡보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은 보라색으로 전환된 뒤 추가적인 신호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캔들과의 거리가 가까워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캔들과의 거리가 가까워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중심선으로 신호가 나왔을 때 캔들과의 거리가 멀다면 바로 진입하지 않고 눌림목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중심선 부근에서 추세 방향에 맞춰 진입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빨간색으로 하락 추세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캔들과의 거리가 멀어 눌림목을 기다렸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으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캔들과의 거리가 멀어 되돌림 반등을 기다렸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에서 저항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빨간색으로 하락 추세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캔들과 거리가 멀어 눌림목을 기다렸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으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캔들과 거리가 멀어 되돌림 반등을 기다렸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채널 상단이나 하단을 강하게 돌파한 뒤 눌림목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추세 방향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유지하며 횡보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은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 상승 돌파하고 지지받은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유지하며 횡보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은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을 하락 돌파하고 저항받는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돌파 채널은 추세 방향 예측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을 계산해 채널 형태로 보여주는 지표로 추세 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RSI 지표와의 조합이 좋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상대 강도 지수를 입력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추가한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모스 탭에 들어가서 RSI 색상을 푸른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RSI 베이스 MA는 RSI로 그린 이동평균선으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로우 밴드는 흰색 실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중심선은 불투명 100으로 올려주고 주황색 실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배경색은 꺼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신 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RSI 지표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확대해 주겠습니다. RSI는 상대의 강도 지수라는 뜻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을 계산해 현재 시장의 모멘텀과 과열 여부를 백분율로 보여주는 지표로 0에서 100 사이로 움직입니다. 모멘텀이란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기준선은 50선이며 중심선 역할을 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 영역, 30 이하면 과매도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과매수는 현재 시장이 과열돼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과매도는 현재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RSI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I 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애매한 중간 자리가 아닌 RSI를 기준으로 정해진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하는 매매법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I가 30 이하인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 위주로 분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70 이상인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 위주로 분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돌파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방식보다 보수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해 RSI가 과매도인 30 아래로 내려간 경우 30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상승해 RSI가 과매수인 70 위로 올라간 경우 70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는 시장의 과열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RSI 값을 진입 보류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인 과매수 구간에서는 롱 진입을 보류하고 RSI가 30 이하인 과매도 구간에서는 숏 진입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채널 중심선을 돌파한 뒤 눌림목이나 되돌림 반등 구간에서 리테스트로 진입하는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테스트란 지지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닿았을 때 해당 구간이 반대로 작용하며 진입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매매법은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세 판단은 가격의 고점과 저점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경우는 상승 추세에,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이전 고점을 높여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RSI 중심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한 뒤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지지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이전 저점을 낮춰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RSI 중심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한 뒤 과매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는 중심선을 저항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에서 저항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 지표도 캔들처럼 추세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나올 때 RSI의 고점 또는 저점에 추세선을 그려 진입 타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RSI가 저점을 높이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의 저점을 이어 상승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작도한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받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의 고점을 낮추며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의 고점을 이어 하락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작도한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받으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과 RSI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가격이 급하게 움직일 경우 RSI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설정한 14일을 기준으로 계산돼서 가격의 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늦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격과 지표가 엇갈리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괴리 현상이라고 하며 주로 추세의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이버전스를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다이버전스로 보고 롱 진입,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보고 숏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RSI는 이전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RSI는 이전보다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잘 안 보이는 경우 트레이딩뷰 상단 탭에서 차트를 캔들에서 라인으로 바꾸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가격의 고점이나 저점이 갱신된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갱신은 꼴이나 종가 모두 가능하지만 종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로 나뉘지만 처음에는 일반 다이버전스만 익혀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버전스는 과매수 또는 과매도 영역에서 나타날 때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캔들과의 거리는 8개에서 15개 이내일 때 가중치를 두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는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더블 다이버전스, 트리플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반복될수록 추세 반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레이딩뷰는 3개 이상 지표를 사용하실 경우 유료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돌파 채널 지표에는 RSI 지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트레이딩뷰 무료 사용자분들도 2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SI를 사용해 더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RSI로 모멘텀과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고 돌파 채널의 지지나 저항 구간을 활용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빨간색으로 하락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캔들과 거리가 멀고 RSI가 60으로 눌림목을 기다렸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RSI와 돌파 채널이 동시에 중심선으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지만 캔들과 거리가 멀고 RSI도 25로 되돌림 반등을 기다렸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밴드 상단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왔지만 RSI 값이 42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횡보 이후 RSI와 돌파 채널이 동시에 중심선 부근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방식으로 돌파 채널과 함께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빨간색으로 하락 추세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기준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채널 하단 부분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중심선을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컨펌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도 확인되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표의 중심선도 보라색으로 상승 추세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진입 기준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채널 상단 부분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중심선을 하락 돌파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컨펌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도 확인되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돌파 채널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트레이의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코드 형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해드린 돌파 채널을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돌파 채널과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돌파 채널을 입력해 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작도와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이더리움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브리핑입니다. 추세선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 한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브리핑을 해드렸고 손절가와 목표가 모두 제시해드렸습니다. 저도 브리핑에 맞게 포지션을 진입한 상태이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나오면 전부 익절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은 공개 텔레그램방과 스레드에 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코드 복사를 위해 컨트롤 C를 눌러 전체 복사해줍니다. 트레이딩뷰 파인 에디터 클릭, 우측 최대화 버튼을 눌러 창을 넓혀줍니다. 기존 코드를 컨트롤 A, 딜리트로 삭제한 후 닫은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돌파 채널과 RSI 지표를 동시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등록은 PC와 휴대폰 모두에서 가능하고 코드 등록과 알람 설정이 처음이신 분들도 영상 고정 댓글 고릴라 링크를 통해 1분 안에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 글귀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스레드를 운영 중입니다. 영상 고정 댓글 차트 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신 뒤 스레드 항목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관점들이 연속적으로 적중하며 저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브리핑 참고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과 분석이 필요한 알트코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